주말 오후 동네 은행 지점에 들어서자 대기 번호표는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가 있습니다. 창구는 절반만 열려 있고 상담 창구 앞에는 노인 고객들이 서성입니다. 모바일 뱅킹이 일상이 된 시대라지만 여전히 은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간에서 고객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은행 시스템 전반에서 반복되어 온 풍경입니다. 대한민국의 은행들은 오랫동안 국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까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버팀목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운영, 높은 신용도, 촘촘한 지점망은 한국은행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의 이면에는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왔을까요? 은행은 겉으로 보면 공공재에 가깝습니다. 국민의 예금을 받아 경제를 돌리고 기업과 가게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은행은 철저히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문제는 이 두 얼굴이 충돌할 때 항상 뒤로 밀려나는 존재가 누구냐는 점입니다. 수익과 위험이 충돌하는 순간 고객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구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 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은행이 합병되거나 사라졌고 살아남은 은행들은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한 숫자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지점은 줄고 인력은 감축됐으며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수익성 지표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은행은 고객의 얼굴보다 엑셀표를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성과 중심의 경영은 곧 판매 중심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은행 창구는 더 이상 단순한 금융상담 공간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파는 영업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금과 대출은 기본이고 펀드, 보험, 파생상품까지 판매 실적이 직원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객의 재무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 실적이었고 고객 보호는 언제나 설명 의무라는 형식적인 절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위험 금융상품이 안정적인 상품처럼 포장되어 판매되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의 상품들이 고령자와 금융 취약계층에게까지 권유되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은행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설명했다. 서류에 서명이 있다. 선택은 고객의 몫이었다.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겨졌고 시스템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또 다른 얼굴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은행은 가장 먼저 몸을 사립니다.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연장은 까다로워지며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순식간에 배제됩니다. 평소에는 동반자를 자처하던 은행이 위기 앞에서는 가장 먼저 우산을 접는 모습입니다. 위험은 고객에게 남기고 안전은 스스로 챙기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시기에도 고객의 체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수수료는 줄지 않았고 금리 혜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연봉과 성과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성과였지만 외부에서 바라본 그것은 불균형이었습니다. 고객이 만든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앱과 비대면 서비스는 효율을 높였지만 동시에 많은 고객을 소외시켰습니다. 창구는 줄어들고 상담은 예약제로 바뀌었으며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은 스스로를 민폐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은 철저히 비용 절감과 인력 축소 중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은 더 멀어졌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은행은 여전히 공공성을 말합니다. 금융 안정, 사회적 책임, 상생이라는 단어는 매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객이 체감하는 은행은 다릅니다.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차가운 얼굴을 보이는 곳, 문제가 생기면 규정 뒤로 숨는 곳, 그리고 언제나 원칙을 이유로 고객을 설득하려 드는 곳.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은행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국민은행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기에 성과표에서는 자주 무시되어 왔습니다. 은행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고객은 늘 가장 나중에 고려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필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은행의 모습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은행의 두 얼굴은 단순히 현장의 불친절이나 일부 상품 판매 문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의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아래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시장 논리에 철저히 종속된 산업, 보호와 판매,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은행은 늘 더 쉬운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선택의 비용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고객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내부 통제 규정까지 제도는 계속 보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장치들은 대부분 사후적입니다. 문제가 터진 뒤 책임을 나누기 위한 장치일 뿐 애초에 잘못된 판매를 막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은행의 내부 목표와 평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도는 늘 뒤쫓는 존재에 머물렀습니다. 은행 직원들 역시 이 구조의 일부이자 피해자입니다. 고객을 돕고 싶어도 실적 압박 앞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평가와 보상이 줄어들고 조직에서 밀려납니다. 그 결과 현장은 점점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고객의 질문에는 규정으로 답하고 책임은 서류로 넘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금융이 매뉴얼을 상대하는 업무로 변질된 이유입니다. 위험이 현실화되는 순간 은행의 태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이자가 빠르게 오르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예금 금리가 더디게 내려옵니다. 연체 가능성이 보이면 사전 경고보다 조건 변경이 먼저 나옵니다. 위기를 함께 나누겠다는 말은 많지만 실제 부담은 항상 고객 쪽으로 기울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신뢰는 조금씩 마모되었습니다. 은행이 말하는 건전성은 대부분 숫자로 정의됩니다. 자기자본 비율, 연체율, 손실 충당금, 이 지표들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개인의 삶은 지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 연장이 거절된 자영업자, 투자 상품 손실로 노후가 흔들린 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때문에 기본 금융 서비스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들은 통계의 바깥에 있습니다. 결국 은행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고객을 보호하는 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분산하는 기술은 은행 내부를 향해 있었고 고객에게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점점 국민의 은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은행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바뀔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은행 산업은 이미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경쟁은 제한적입니다. 고객이 불만을 느껴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구조를 바꾸는 힘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의 방향, 평가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은행이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 이전에 책임을 말해야 합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곳,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정이 아니라 해결을 이야기하는 곳, 그런 경험이 쌓이지 않는 한 어떤 광고와 보고서도 공허할 뿐입니다. 신뢰는 캠페인이 아니라 행동의 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질문을 동반해야 합니다. 누구의 국민인가? 누구를 위한 은행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은행의 두 얼굴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정과 신뢰를 말하면서 결정의 순간에는 늘 고객을 마지막에 두는 구조.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은행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 책임을 외면한 채 숫자만을 보실 때 은행은 가장 먼저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금융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국민은행의 두 얼굴은 지금도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거리감, 안정성 뒤에 가려진 불균형.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다음 위기의 순간에도 고객은 또다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은행의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언젠가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은행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 하나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금융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이 정말로 국민을 향해 얼굴을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두 얼굴을 유지한 채 또 하나의 신뢰를 잃게 될지, 그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